23개는 다 똑같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명보야 밥 먹자. 막 이름 부르고 그랬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가 있지는 않아요. 그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될 거라고 그거는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안녕하세요, 소로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굉장히 딥하면서도 진정성 있고 때로는 재미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는데 첫 번째 손님으로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감독님을 모시게 된 건요. 감독님의 표정은 하나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23개는 다 똑같고 하나만 감독님이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뭐 기뻐도 뭐 환희가 나도 뭐 다 똑같은 표정인데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동의하지는 않으시는군요. 그렇지는 그렇죠. 않다. 예. 감독님의 표정과 감정 변화를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밝으시고 유머도 굉장히 잘 던지시고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 우선은 왜 제 표정의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졌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90년부터 이제 2002년까지 이제 대표팀 경기에 많이 출전을 하게 됐고 또 그 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런 대중들 앞에 쓴 기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하는 모습이 제일 많이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수비수 역할이니까 제가 TV에 나오는 순간이 예를 들면은 골 먹기 전이나 골 먹고 나서나 항상 위험한 순간이나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뭐 거기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제가 길게 동안 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인식이 강하게 박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2번 골 넣고도 안 웃으셨잖아요. 그때도. 근데 항상 제가 골 넣을 때는 이게 뭔가 항상 추격골, 따라가야 되는 골, 좋아야 동점골. 예. 여기에서 더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골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일상 속에서의 표정 관리, 쇼핑을 하신다거나 개인 일을 보러 가셨다가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무표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하면은 뭐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무표정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와이프도 뭐 항상 저희한테 화났냐고 물어보고 근데 이 표정이 참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지금 있는 그 현장에 맞게 제 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그 4강 표정 네. 정말 모든 게 이제 다 해소된 그렇죠. 순간에서. 예, 이 상황이 이제 종료됐구나.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찰 때까지 제 표정이 한번 있었으면은 아마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때 어떤 표정 짓고 계셨다고? 뭐 생각하세요? 굉장히 아주 뭐 긴장한 표정이었죠. 아마 초조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게 각도가 보면 이제 구석으로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약간 미스가 있으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찼어요. 경기 전날 그 이제 페널티킥 연습을 이제 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찼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그 김병지 선수한테 혹시 내가 여기서 스텝을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골키퍼들은 얼로 뜨겠냐라고 했을 때 골키퍼는 이 상황이면은 아마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참작가서 마지막에 딱 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때 나가실 때 엄청난 무게감은 하여튼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반대로 제가 나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제 앞에 있는 선수가 실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계속 득점을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아주 긴장이 됐었죠. 내가 혼자 못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세간에 이제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인데 2002년의 월드컵 당시 성공 분석을 하면서 대표팀 내에 굉장히 수평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일화 중에 하나가 명보야 밥 먹자.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고 경기장에서 뭐 누구 형 뭐 이름 뭐 주세요 뭐 그런 말을 안 쓴 지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순호 형님 볼 주세요. 순호 막
용환이 막 이름 부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후배 관계를 이제 지키다 보니까 이제 우리 히딩크 감독님께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세간에는 김남일이 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김남일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천수입니다. 아 그래요? 둘 다 뭐 다분히 그런 기질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만약 직접 그때 들으셨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그 정도까지 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오픈이 좀 되어 있는 편이라서 아마 제가 만약에 그때 들었으면 그래 밥 먹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아마도 16강 포르투갈전 끝나고 온 네, 아마 인천 같아요. 예. 그 밑에 또 사진은 이제 런던 올림픽 때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팬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죠. 김기 선수 투입 장면을 놓고 4분 저녁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의 숨은 직업은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예요. 저희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이슈거리가 많이 있었죠. 혹시라도 16강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16강이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고 너무나 힘든. 뭐 저는 그 전에 3번의 월드컵을 나갔지만은 16강 아니라 1승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홈에서 열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병역 혜택을 줘야 되냐라는 어떤 그 여론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막상 저희가 16강을 들어서 이제 라카룸에서 저희가 기뻐하고 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라카룸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이 어린 선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필자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특히 또 유럽에 나가 유럽에, 있는데도 그 문제가 현실적 장벽인 선수들도 있었고. 우리 벌써 국민들은 16강 진출에 대해서 벌써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선수단 제치에서 어떻게 좀 더 우리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혹시 선수단 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대통령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병역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감독님은 상무로 네, 저는 가서 병역을 마무리하고 오셨고 감독님에겐 사실은 이득이 되지 않는 건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혹시 뭐 포상금 얘기나 그런 쪽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유럽에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때 이제 대통령께도 드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 국위선양하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이 선수들은 거기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배워서 4년 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선수들한테 병역 혜택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바로 즉답은 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라카룸안에서 뭐 박수가 아주 크게 나왔었죠. 예. 어떤 선수가 가장 크게 쳤다고 기억하세요? 기억은 안 나나 아마 미필자들은 다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리고 이 김기희 선수 이 이미지도 물론 리드는 하고 있었지만은 남은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교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셨을 거고 그 고민은 실질적으로 경기 전날부터 제 머릿속에 그 김기희 선수의 출장 여부가 굉장히 고민거리였었어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올림픽 메달이지 병역 혜택이나 그런 거는 그 첫 차후에 번째 목표가 따라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도 저희가 뭐 8강 전서부터 부상 선수 생기고 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김기희 선수만 경기를 못 나간 거예요. 김기희 선수가 신경이 안 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대1로 비기고 있다거나 혹시 지고 있다거나 또는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김기희 선수를 무조건 투입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맞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 상황도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도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본 팀의 어떤 롱볼을 올려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걸 세컨볼을 잡고 거기서 슈팅을 때리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전략이었다고 이제 저희 판단이 들어서 그때 이제 김기희를 불렀죠. 솔직히 김기희한테도 작전 지시를 못 내렸어요.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전 지시를 하시는 모습인데 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랑 바꿔 해서 어디 들어가서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구자철하고 바꿨거든요. 구자철하고 하니까 자기가 센터포드를 보러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서 저도 갑자기 순간 너? 너 빨리 들어가가지고 저기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 애들 크로스 올리는 거 너 가운데서 이거 헤딩으로 걷어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김기를 들여보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었어요. 한 골을 혹시 저희가 실점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은 바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은 정말로 제가 작전 지시도 못할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김기희 선수는 울산에서 이제 감독과 선수로 또 함께하고 계신데 그때 마지막에 투입해줘서 감독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던가요? 아마 뭐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 이렇게 훈련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수 스타일이 있는데 저 친구는 그래도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 친구나라는 게 제게 들어서 뭐 저한테 그때 직접적으로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로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을 때 유럽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했죠. 뭐 당연히 이 선수면은 그런 목표와 또 꿈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 그때의 환경이 열악했어요. 유럽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도 없었고 그때 제가 이제 94년도 월드컵 독일전 끝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스페인 팀하고 독일 팀한테 오퍼는 받았었어요. 제 3자를 통해서 이제 받았었죠.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적료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생각은 한번 가끔 해봐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유럽에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사나 또 혹은 후문으로는 FC 바르셀로나도 영입 제의를 했었다. 뭐 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다라는 의사 표명이 온 거였기 때문에 정확히 팀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94년 월드컵 스페인 경기하고 독일 경기를 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관심은 있었을 건데 이게 어느 팀이고 그런 거는 저는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조금은 이제 감독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디에서도 말을 잘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에 대한 얘기를 특히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아마 솔직히 있지 않으실까요? 뭐 그런 미안함은 많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지내줘서 고맙기도 하고 제가 2014년도 월드컵 이제 사퇴 기재화 회견을 마치고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제 지하로 가서 차를 타고 떠날 때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왔었어요. 저랑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사퇴를 기자회견을 하러 먼저 떠나고 기다리다가 제가 내려왔는데 이제 저한테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가족이기에. 예. 월드컵 대표팀 감독 이전에 우리 가족의 아빠고 또는 남편이고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뭐 저한테 꽃다발을 수고했다고 꽃다발을 줬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또 고마웠고 그랬어요. 건너 듣기로는 제 아내분께서 심리치료 네네네. 그렇죠. 뭐 그거는 온전히 저와 결혼을 해서 제가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했고 또 왜 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지는 않았지만은 또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또 얘기도 하고 행정가 일을 잘 하고 계셨단 말이죠. 3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이 울산현대 지휘봉을 잡으면서 가족들이 지지도 했겠지만은 걱정 혹은 반대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도 분명히 이런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도 제 자신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왜 한 번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간단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아빠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 가지고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때 다시 현장에 한번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결정은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또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오락을 하다가 보면은 한번 실패하면은 다음에 다시 하라고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나도 편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라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아주 큰 용기를 줬죠. 그리고 감독님에게는 이제 가족만큼 축구로 낳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선 경기는 아쉽게도 이제 2018년을 끝으로 마무리를 종료를 했는데 뭐 고민 많이 했죠. 첫째 2014년 월드컵을 마치고 와서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사실 그때 그런 얘기들 했어요. 과연 이걸 더 하실 수 있을까? 네.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혼이 나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죠. 감독을 하면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못한 시기에도 그 어렵게 운동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이어나갔어요. 2017년도에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선 경기를 멈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 되면은 선수들한테 이제 연락도 오고 이번 자선 경기에 뭐 뛰고 싶다 또 뛰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축구 선후배 뭐 이런 관계에서 그런 부탁도 하고 했는데 제가 축구협회 전무로 딱 들어가니까 벌써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갑질할 수 있다. 그렇죠. 거부하기 쉽지 네.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이 제가 제일 컸어요. 잘못 비춰지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때는 제가 멈춰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선 경기를 멈췄어요. 감독님이 그 자선 경기 얼마나 진심인지를 또 알 수 있는 짤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개그 프로에서 유행하던 꽃꽂이 댄스 하시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표정이 진짜 밝으세요. 4강 때만큼 표정이 밝으신데 그때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깜짝 놀라거든요. 홍명보가 저걸?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많이 받아들이고 저의 항상 그 인상 쓰고 골 먹기 전에 얼굴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관계자분들은 감독님한테 이거 한번 하자는 말도 엄청 어렵게 꺼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만일 올해 울산 우승하면은 감독님 팬들 위해서 뭐 또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요즘에 울산 팬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홍명보라고. 여러분들 수고했고 오늘 결과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다들 멋졌다고. 또 열심히 해보자고. 오케이? 우리 울산 팬들은 최고라고. 오케이?